안녕하세요. 사람 일이라는 건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걸 깨달으며 살아가는 요즘 와이프와 결혼하기까지 특이한 연애를 겪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 친구분 중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김사랑이라는 이모가 계시는데 남자들을 잘못 만난 것인지 아니면 이모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2년 이상을 살지 못하고 이혼하고 또다시 결혼을 반복하더라고요. 사랑 이모가 하는 카페는 몫이 좋은 곳이라 장사가 잘 되어 알부자인 데다가 애지중지하는 대학교 2학년인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사랑 이모와 자주 만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마다 저는 엄마를 항상 따라가서 사랑 이모 딸인 연희와 자주 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 이모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며 이모 집을 내 집처럼 자주 드나들다 보니 이모도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연희는 커갈수록 이뻐지기 시작했고 연희 또한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터라 친구 사이에서 점점 사랑을 키워나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희와 연인 관계가 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자기야, 선아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너무 힘들었는지 하루 종일 뭐 먹지 못하고 자꾸 픽픽 쓰러지네. 그래서 며칠만 병원에 입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선아 부모님은 내일 오신다고 하셔서 오늘 하루만 내가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에이, 저녁에 역할놀이 하면서 분위기 좀 잡을랬더만. 미안. 하며 오늘 하루는 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주었고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뭐 하며 지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 사랑 이모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사랑 이모네 카페가 내부 공사로 인해 2, 3일 정도 쉬게 되었는데 딸도 집에 없고 오랜만에 술이 땡기는데 술친구가 없어서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씀하시길래 마치 술이 땡겼던 터라 가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모가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이모 집으로 가니 요리 잘하는 이모답게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었고 식탁 아래에는 소주가 한 박스 정도 있더라고요. 이모랑 저는 서로의 주량을 알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모와 저는 맛있는 음식과 소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모는 왜 세 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이모의 거침없는 대답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 명의 남편들이 모두 성격 차이라든지 금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어도 이혼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모 자신에게 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라. 사실 내가 밤에 사랑을 나누는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한 게 더 커. 이상하게 남편들이 연애 시절에는 밤의 능력이 탁월하게 좋았는데 결혼 후에는 나를 만족시킬 정도가 못 되더라고. 솔직히 나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광적인 정도까지는 아닌데 세 명의 남자 모두가 날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거 있지. 지들이 잘못한 거 생각도 못하고. 아, 이제 딱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남자를 한 명 만나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태영아. 라고 말을 하며 저에게 은근슬쩍 묘한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쎄했지만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연희랑 연애를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며 연희 역시 이모를 닮아서 남자를 무척 좋아할 텐데 잘 맞춰주려면 피곤할 거라고 대놓고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엔 제가 병광세처럼 생겼는데 밤에는 맥을 못 추는 거 아니냐며 은근 저를 떠보시는 겁니다. 당황해하는 저를 보며 이모는 그런 제가 귀엽게 보였는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모를 보니 은근 저를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일부러 오늘 이모 정말 예쁘고 섹시하고 귀엽다고 말을 해주니 에이, 이모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이 넘었고 내일 모레 50인데 이쁘긴 뭐가 이뻐. 네 엄마가 나보다 더 예쁘지. 아이고, 우리 태영이가 많이 컸네.
이모한테 이렇게 멋진 입술로 나를 띄워주고, 으짜, 일로 와봐. 하고 말을 하며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오셨고, 이모는 술에 약간 취해서인지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제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며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며 제 무릎에 앉아버렸고, 저도 모르게 이모를 피하지 않고 이모의 행동 하나하나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활화산 같은 욕구로 저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저는 정말 술기운에 이래선 안 되지만 엄마의 친구인 이모와 그만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유혹하는 이모는 지금까지 제가 봐온 여자들과는 다르게 거칠게 저를 다뤄주었고, 부드럽게 사랑을 나누었던 저에게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더군요. 그렇게 이모와 저는 흐트러진 상태로 거실에 있었는데, 그때 친구 병간호를 위해 외출했던 연희가 집으로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모와 저는 재빨리 움직여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사랑을 나눈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재빨리 그게 되던데 역시나 실제로는 영화처럼 도망가기는 힘들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어? 오빠가 여기 왜 있어? 둘이 뭐야? 엄마랑 오빠랑 둘이 뭐 했길래 오빠는 옷을 입고 있고 엄마는 옷도 안 입고 방으로 도망가는데 어? 얼씨구 엄마는 무슨 허물을 벗어났길래 옷이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지? 하고 말을 하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었고 저는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연희에게 이모와 즐겼던 그 일들을 그대로 들켜버렸으니까요. 옷을 입고 나온 이모는 연희에게 술을 먹어서 잠시 실수한 것뿐이라며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빌었고 저 역시 연희에게 이모의 요구가 너무 끈질겨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니 아, 대충 사이즈 나오네. 그러니까 너랑 엄마랑 그랬다고? 엄마, 아무리 남자에 미쳤어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야. 그렇게 그 짓거리 때문에 이혼해놓고선 이번엔 딸의 남자랑? 아씨. 그리고 너 지금 그게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어? 엄마가 아무리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거절하고 안 하면 되잖아. 남자가 그걸 지금 핑계대고 그걸 해놓고 무슨 변명을 그딴 식으로 구구절절히 하냐? 어? 내가 오늘 친구 병원에서 자고 왔으면 난 이 더러운 짓거리를 몰랐겠네? 어? 그럼 너희들은 좋다고 쭉 나 몰래 이 짓거리를 했을 거고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고 있었네? 미친.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연희는 지금부터 자기도 아무 남자하고 만나서 바람도 피고 잠도 잘 테니 절대 말리지 말라고 하며 엄마를 닮아 이 남자 저 남자가 눈에 들어와서 남자친구 몰래 만나고 싶어도 꾹 참고 저 하나만을 바라왔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본 뒤로는 본심을 숨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연희는 제가 예전에 비해 밤의 능력이 너무 줄어들어 헤어지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며 오늘부로 끝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머, 이게 밤의 능력이 줄어든 거야?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전에는 얼마나 강력했길래 이 정도에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는 거니? 어? 말해봐. 뭐야? 얼마나 강한 거야? 어? 라며 남자를 밝히는 눈치 없는 이모의 한마디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연희는 화가 나서 남아있던 소주를 병채로 마시기 시작하더니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서 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깰 수 있는 건 다 깨버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에 주민이 신고를 한 건지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된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연희에게 미안했고 한 번의 실수로 사랑했던 연희와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기절하듯이 자버리고 말았고 다음날 오후 2시가 되어 일어나 보니 거실에는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사랑이 뭐랑 왜 그딴 짓을 했냐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연희가 이쁘고 참해서 며느리감으로 찍고 있었는데 사랑이 그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를 그르쳐버렸다며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제 잘못이 크니 빨리 가서 연희에게 용서를 빌라고 하셨고 아들을 잘못 키운 본인 잘못이라며
연희에게 빠른 시일 내로 만나서 용서를 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사랑 이모가 술에 취해서 하도 요구를 하길래 취한 김에 사고를 친 것뿐 사랑한 건 아니라고 말을 하였고, 엄마, 아니, 사랑 이모는 정말 그거에 미친 여자 같아. 하고 말을 냈더니 엄마는 원래 사랑 이모는 남자에 미친 게 맞으니 절대 그 집에 가지도 말고 행여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쯤 되니 이모가 저녁을 먹자며 꼭 나오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이제 이모를 안 만날 거라고 말을 하니, 너 우리 연희하고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나하고도 해놓고서 이제 와서 못 만나겠다고? 너 안 나오면 딸과 엄마를 동시에 건드린 놈이라고 신고해버릴 테니까 네 알아서 해. 하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겁이 많고 순진했던 저는 그때부터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전화 올까봐 가슴을 졸이며 안절부절하다가 너무 불안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모한테 지금 당장 갈 테니 신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모는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며 명령조로 말을 하였고, 저는 이모가 파놓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모 집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모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섭게 말을 했던 거와는 달리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귀여운 태양이 어서 와. 그 몇 시간 사이에 네가 보고 싶어서 이모가 이렇게 돼버렸어. 빨리 안아줄래? 하며 저를 안고 놔주질 않더군요. 전날까지만 해도 이모의 이런 행동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젠 소름이 끼쳐 도망가고 싶었고, 이모는 엄마에게 어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했냐고 물어보길래 절대 아니라고 아마 연희가 말한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모는 역시 그럴 것 같다며 의심한 자기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며 제 볼에 뽀뽀를 하고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 곳은 어느 호텔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모는 어제 본인이 술에 취해 제가 어떤 남자인지 몰랐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모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말았고, 역시 젊은 사람은 대단하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모가 부르면 용돈을 넉넉히 줄 테니 언제든지 오라며 명령조로 말을 하였고, 그렇게 그날 역시 거칠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연락이 되지 않는 연희의 소식이 궁금했고, 이모에게 듣기로는 자기가 선포한 대로 매일 클럽으로 가서 원나잇도 하고 따로 사는 원룸에 남자를 불러들여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연희를 보고 있자니 애처로워 보였고, 저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연희가 망가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용서를 빌고 싶어도 전화를 안 받으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임신을 해버렸고, 이모에게 울며 찾아온 연희는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데, 엄마로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모는 가슴 아파하며 키울 수 없을 테니 지우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희는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찾아온 생명이니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연희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저는 사랑하는 여자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고, 연희에게 수십 번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겨우 받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볼일이 더 남았길래 귀찮게 자꾸 전화질이야, 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버렸는데 이제 와서 사과하면 어쩌자는 건데? 엄마한테 들었지? 나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결과가 이거야. 그래도 나랑 만나고 싶어? 하고 말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연희에게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런 거 신경 안 쓸 테니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라고 다독여 주었고, 겨우 알아낸 연희의 원룸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연희는 원래 성격답게 방을 치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고, 한 사람만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 외에는 대부분 쓰레기와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3시간 동안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었고, 연희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습니다. 연희는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또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시 만나고 싶었던 그 작은 희망마저도 그로 인해 다 무너져버려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혼자 끙끙 앓으며 애태웠을 연희에게 너무나도 미안했고 연희를 망쳐놨다는 죄책감 때문에 한 달 동안 매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더니 다행히도 연희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고 아이를 꼭 낳고 싶다는 연희의 의견을 존중하여 서툴지만 태교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희는 이쁜 딸을 낳았고 가끔씩 연락 오는 사랑 이모 때문에 진저리가 나서 번호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지금 연희 뱃속에는 사랑스러운 둘째 딸이 잘 자라고 있는 중이며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친 연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